제 12절 관살을 보겠습니다. 관살 혼잡 레무나 유가 유불가 관살은 이제 정관과 칠살을 말하죠. 자, 전관 칠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칠살을 또 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이제 통칭 관살이라고 하는데 관살 혼잡에서 즉 정관과 편관 또는 정관과 칠살이 함께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와서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 가함이 있고 가함도 있고 불가함도 있다. 즉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살 즉 관야라. 살은 즉 관이다. 자, 이 어차피 정관은 일주를 극하는 음양이 다른 거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극하는 음양이 같은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이나 살이나 전부 일주를 극한다는 점에서 같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다고 해서 좋은 관으로 보고 또 음양이 같다고 해서 이것을 나쁜 살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좀 의아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살즉 관야라. 살은 즉 관이다. 동류 함께 흘러서 같이 흘러서 함께 무리를 지으면 파는 이제 무리파니까요. 함께 무리를 지으면 가혼야라. 즉 관살과 그러니까 관과 살이 함께 흘러서 그 무리를 이루어서 섞여 있으면 뭐다? 이것이 바로 혼잡이다. 혼잡이라고 하는 거죠. 과혼야라. 혼잡이라 할 수 있다. 관비살야. 관은 살이 아니다. 아까 나눴었죠? 정관, 즉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데 일주를 극하긴 하지만 음양이 다른 거. 살은 일주를 극하지만 음양이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관과 살은 분명히 구분은 돼 있어요. 공통점은 일주를 극한다는 점에서는 같죠. 각 입문 장자, 각 입 문장자, 이게 담장자죠. 그래서 각각이 문의 담장에 서 있는 것이다. 각각이 서 있는데 문과 담장 이런 걸로 서 있다. 그래서 불가혼야라. 그래서 혼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문과 담장이기 때문에 섞여 있어는 안 된다.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문과 담장 끝에 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이 중한 경우 관종지, 관이 이를 따르고 비혼야라. 자, 이거는 자, 살과 간이 있을 때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살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논조는 뭐냐면 관과 살이 섞여 있는데 한쪽이 강해가지고 한쪽을 따라간다. 예컨대 살이 중요하고 관이 약해요. 그래서 관이 살을 따라가 버리면 관살 혼잡이 아닌 거고, 반대로 관이 강하고 살이 약하면 살이 관을 따라가 버리면 섞여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자, 관이 약한데 관이 경한데 살조지, 살이 이를 도와주고 있다면 살의 역할은 관을 생하는 데 있죠. 도와주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혼야라. 혼잡이 아닌 거고. 폐제는 이제 여기서 겁제를 폐제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겁제여 비견, 겁제와 비견이 함께 쌍으로 도달하면 살가 사관혼야라. 살이 가하다. 관으로 하여금 섞여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겁제와 비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겁제와 비견은 나와 오행이 같은데 겁제는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다른 거잖아요. 음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으면 살이 이 관으로 하여금 섞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달하면 비견여 겁제 양우자, 비견과 겁제를 비견이 겁제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만나는 경우 관이 가하다. 사살혼, 살로 하여금 섞이게 할 수 있다.
자, 일관이 불능생인자, 살조지 비오냐라. 자, 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관이 인성을 생할 수가 없어요. 관생인으로 생하죠. 관생인. 그런데 생할 수가 없는데 살이 이를 도와줘요. 그러면 살의 역할은 뭐죠? 그냥 이 관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혼잡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일살, 이우, 식상자. 자, 살이 하나 있는데 식상을 만나요. 그러면 식상은 뭐죠? 식극관. 그래서 식상은 칠살을 극을 하죠. 그런데 관이 이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살이 식상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관이 이를 살을 도와준다. 그럴 때도 역시 혼잡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 혼란은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서로 싸울 때인데 어떤 하나의 단결된 모습으로 흘러갈 경우 그것은 혼잡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죠. 그때는 적이 동지가 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세제어관, 세력은 관에 있다. 세력은 관성에 있고 관이 뿌리가 있죠. 관육은 관이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관이 세력이 있고 관이 또 뿌리가 있으면 살지정 의호관이라. 살의 정은 아니 칠살의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어디에? 호관, 관에 의존한다. 즉 관이 힘 있고 관이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칠살은 관에 의존을 해야 되죠. 의관지살, 관에 의지하는 살은 즉 칠살이 세조지, 세운이 이를 돕고, 즉 칠살을 돕고 관과 섞여 있으면 불가야라, 좋지 않다. 자, 관에 의지하고 있는 칠살이 그 세운이 이를 돕고 있으면 관하고 섞여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칠살이 약해서 관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칠살을 도와주는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칠살 힘이 강해지죠. 그러면 칠살과 관이 대등한 관계돼 버리면 싸우겠죠. 한쪽이 강해버리면 한쪽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칠살이 약해가지고 관에다 의지하고 있는데 그때 칠살을 도와주는 세운이 와서 칠살에 힘을 주면 칠살이 이제 힘이 세지면 관한테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그때는 섞여 있게 되므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제어살, 세력이 이번에는 살에 있어요. 그리고 살이 유권, 살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은 살에 정속이 되죠. 그래서 관지세, 관의 세력은 뭐다? 의호살, 살에게 의지한다. 의살지관, 살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관은 앞에하고 좀 정반대예요. 글자만 바꾼 거예요. 살하고 관. 세부지이 혼살. 자, 이 관이 세운이 와서 관을 도와주고 그래서 혼살이 되게 되면 살과 혼탁하게 되면 섞여 있게 되면 불가야라. 앞에하고 동일한 논리예요, 지금. 세관노살, 이번에는 관이 암장돼 있고 살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간신조살, 간신이 살을 도와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죠? 지금 살한테 유리한 형국이죠. 관은 숨어 있고 살은 나와 있는데 천간의 신이 살을 도와주면 당연히 살이 좋겠죠. 그랬을 때는 합관유살. 자, 이때 뭐냐면 이 말은 관하고 합을 해서 관을 없애버리고 유살, 남길 유자죠. 남길 유자. 살을 남겨둔다. 즉 관하고 살이 있는데 관이 힘이 미미하고 약해요. 살은 더 세요. 그러면 관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운이 와서 관하고 합을 해버리고 관을 없애버리고 살만 남겨놓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명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 좋은 운기로 흐르는 거죠. 합관유살이 그래요. 그래서 개성살기. 그래서 모두가 살의 기운만으로 형성됐죠. 왜냐면 관이 없어졌으니까요. 물사관혼야라. 이런 경우는 관으로 하여금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자, 장살. 이번 또 반대겠죠. 장살. 살이 감추어져 있고 관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신이 이를 도와줘요. 천간신이 관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는 합살유관. 살을 합해서 살을 없애버리고 관을 남겨두면 개종관상. 이 모두가 뭐다?
관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과 살 혼야라. 그래서 이 살로 하여금, 칠살로 하여금 섞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임철초 주님의 주석을 볼게요. 살즉 관야라. 살은 즉 관이다. 신왕자, 신왕하다. 그럼 내가 몸이 아주 힘이 넘쳐요. 그럼 나를 극하는 관이나 살이 와도 견뎌낼 수 있겠죠. 신왕자 이 살 위 간. 그런 경우는 내가 극하다 그러면은 살은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 내가 신왕하다 그러면은 뭐다? 살도 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관이 좋고 살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신강하다, 내가 신왕하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정한 표현이 뭐긴데 예컨대 최근에 그 악인전인가요? 마동석 나오죠. 마동석 그 깡패 두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그 마동석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은 원래 경찰의 도움을 관의 정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깡패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 깡패도 이용할 수, 살도 그렇게 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이번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막 이야기했는데 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깡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깡패도 좋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힘없는 사람이 깡패한테 당하니까 힘들지만 그 칠살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당하지만 내가 깡패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깡패를 충분히 쓸 수 있죠. 정보원으로도 쓸 수 있고. 관 즉 살려라. 관이 즉 살이다. 신약자, 몸이 약하면 반대겠죠. 신이 약하면, 몸이 약하면 이 관, 이 살, 관이 살도 될 수 있어요. 관이 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마나 강하냐. 본인이 강하면 살도 내가 이용해서 관을 만들 수 있고 몸이 약하면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한다는 관도 귀찮은 거예요. 경찰이 자꾸 오라가라 하면 귀찮잖아요. 일주 감강, 일주가 강함을 감당할 수 있으면 수무제 제어함이 없어도 비록 제어함이 없다 할지라도 불이 살곤 자 일주가 심할 심자네요. 심할 심자죠. 앞에 감자는 앞에 토자가 있어야 되죠. 일주가 심강 일주가 매우 강하면 비록 제어함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제어함이 없다면 불이 살곤 살이 있어도 곤란하지 않고 앞에 썼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기가 심강하면 살도 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가 매우 강하면 비록 제어하지 않더라도 제어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살이 있어서 곤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이 곤란함이 없고 정관 상잡 정관이 함께 섞여 있다. 혼잡하여도 정관이 함께 혼잡하여도 단 묵은 뿌리가 없고 수살 행위라. 뿌리가 없어서 또한 그 살을 따라간다. 따를 숫자니까요. 그 관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관 불과 양단. 그래서 여기서 하나 끊어야 되겠네요. 자, 정관이 그러니까 일주가 요걸 다시 할게요. 일주가 매우 강하면 본인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제어함이 없다 할지라도 제어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살이 곤란하지 않고 즉 살이 나에게 곤란으로 작용되지 않고 그리고 정관이 함께 섞여 있다. 그런 경우에도 무근이 정관이 뿌리가 없으면 역시 살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해석을 볼까요? 일주가 심이 심하고 살이 식상의 제함을 받지 않는다면 살이 공공하지 않겠지만 정관이 서로 혼잡하여도 뿌리가 없으면 역시 살의 기운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거관 불과 양단. 자, 관을 제거하는 것은 불과하다. 두 개의 단서밖에 없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영식 하나는 식을 쓰거나 영상
하나는 상관을 쓰거나 개관, 개가 그 모두가 가능하다. 즉 식극관, 식상이나 상관은 그 관이나 살을 그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그 칠살이라든가 관이 있으면 그거를 식상으로 제어할 수 있죠. 식극관이기 때문에. 합살, 합을 살해서 총이 미사, 합을 살해버리면 살을 합하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합내, 합하여서 오고, 합하여서 거, 합내 합거, 합하여 오고, 합하여서 가는 것이 의청. 그러면 마땅히 깨끗하다. 독살 승권, 혼자 나홀로 있는 살이 승권, 권세를 타면 무제복, 제어함이 없고, 제어함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압하고 엎드리게 하지 않으면 직거 청려, 직이 거한다. 어떤 벼슬길이 어떤 거한다. 청려, 깨끗하고 중요한 보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합내, 합거, 의청. 그래서 두 개 섞었을 때는 와서 합을 하거나 합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마땅히 깨끗한데 하나의 살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살을 안 좋게 보죠. 관을 좋게 보죠. 그 칠살은 이제 사흉신으로 보고 정관은 사길흉으로 보죠. 사기신으로 보죠. 기란신으로 보고 살은 나쁜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관과 칠살이 이게 섞였을 때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흉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은 칠살이 흉신이긴 하지만 그 살이 나 혼자 하나밖에 없어요. 관이 없어요. 칠살이 그 권세를 잡으면 그리고 제복을 당하지 않으면 비록 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벼슬이 청하고 즉 맑고 요직에 있을 것이다. 중요한 요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도 쓰임이 잘만 되면 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중살 유제, 살이 많아요. 살이 막 너무 많아. 그러면 유제, 제어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어함이 있으며 주통근, 일주에 통근을 하면 신장권형, 자, 몸신자, 손바닥장자죠. 손바닥장, 그 다음에 권세권자, 저울령자. 자, 살이 많은데 제어함 있으면은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일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일주에 통근을 하고 있다. 일주가 통근을 하고 있으면 신은 이제 일주를 말하겠죠? 몸신자. 자, 일주, 그 사주의 주인공이 손바닥장이니까 손바닥으로 잡는 거죠. 권세의 형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형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즉 살이긴 하지만 살이 어느 정도 통제를 잘 받고 있고 그것이 일주가 그 살에 통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주 자신이 권세를 잡을 수 있다 정도. 자신이 권형을 잡은 것이다. 권세를 잡을 수 있고 살생인. 자, 원래 관생인이죠. 관이 인성을 생해주지만 역시 살이 생해주고 그리고 인생신이죠. 자, 아는 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면 용지고복 이게 지자 맞나요? 용지고복 지대뜰지. 자, 용지 이게 뭘까 참 고민했어요. 고보는 보폭이 올라간다니까 높이 올라간다, 높이 밟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왕을 의미하죠. 왕. 그 다음에 지는 뜰지. 그러니까 왕이 놀고 있는 뜰, 그러니까 임금이 밟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자금성 가면 왕이 밟고 가는 돌이 따로 있고 옆에 신하가 밟는 돌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지대까지 걸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을 직접 상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니까 높은 요직에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벼슬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대골의 섬돌 그러겠는데 어쨌든 지대뜰지 어쨌든 그래서 용지는 임금이 정사를 보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면 그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 어쨌든 높은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임제 이제장살. 자, 신이 이미 맡기림자죠. 재성을 맡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극제죠. 내가 재물을 그걸 하는 거죠. 극제인데 신임제 내가 재물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성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자생 재물이 살은 관하고 똑같으니까 재생관이에요. 재물이 관을 생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이 살을 생해주고 내가 재물에게 위탁을 하고 맡기고 재성이 그 살을 생해주면 안탑재명. 자, 기러기 안자 탑탑자 제목제자 이름명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탑재명은 여기 보시면 얀타 티밍 요인데 진사가 되어서 안탑에 이름을 써놨다. 당대에 새로 진사가 된 사람은 곡강에서 벌어진 연희가 끝났는데 안탑에 자기 이름을 써넣는 관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벼슬을 합격한 거죠. 안탑 제명하면 안탑에 이름을 써넣는 거니까 이름을 날리고 관에 벼슬을 넣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약살 중이 신경. 만약에 살이 중하고 신이 몸이 약해요. 내가 몸이 약한데 깡패 같은 놈들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비나지 않으면 뭐다? 요절한다. 우리 저기 뭐죠? 그냥 일상 시장에서 깡패들한테 자릿세 내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살이 와서 맨날 삥땅이 가니까 제명에 못 죽거나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어쨌든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이 중하고 일주가 약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하게 되고 진실로구 살이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칠살이 미약하고 통제함이 과해요. 그러면 수학무성. 비록 공부를 해도 이룬 바가 없다. 자, 살은 뭐예요? 일종의 좋게 보면 관이라고 그랬죠. 관의 작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살이니까. 어차피 일주를 극하니까. 그래서 아까 관이 없고 살이 잘 제어만 받으면 뭐죠? 이름도 높이 안탑제명이라고 거기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안탑제명이 어디죠? 여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칠살이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이게 통제받음이 그러니까 제어함이 너무 지나쳐요. 그런 의미죠? 지나치니까 이런 경우는 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칠살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칠살이나 관이 있어야만 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이루는 바가 없다. 과거에 합격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죠. 제4주 총의 항복. 자, 사주는 결론적으로 항복함이 마땅하다. 사주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총론적으로는 항복함이 마땅하다. 휴운, 요게 좀 해석이 애매해. 휴운, 쉴 유자 말할 운자인데 요거를 휴수로 볼 건지. 근데 그러면 운자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책도 찾아보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휴운, 그래서 살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살자가 지금 살해관에서 계속 살해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살이 휴수다. 휴수라고 말을 한다면 연봉 물제. 연에서 보는 것이 연간이나 연지에서 보는 것이 제어하지 말라. 자, 요거를 해석을 볼게요. 27번. 자, 휴운을 살이 약하다고 본다면 연에서 만나는 관성은 제어하지 말아야 좋다. 즉 쉬고 있는 관사를 연운에서 다시 제극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김동규 선생님에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쉬고 있는 관사를 연운에서 다시 제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보면 살이 약하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박주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좀 말이 애매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는 이 힘이 강하지 않는 그러한 살은, 그러니까 쉬고 있는 살. 근데 이게 문자가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뜻이 있나? 이게 좀 제가 준비할 때까지는 특별하게 말이 없어서 도착하다? 도착하다 다 다르다? 도착하다 다 다르다. 중국말 볼까요? 말하다 이르다 있다 말하다, 이게 말하다 이르다 이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아까 한글로 보면 도달하다로 보면 말하다 운자가 아니라 도달하다 뭐 이런 뜻을 보면 쉬고 있음이 연애 도달하고 연애 만남에 도달하면 물제 제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쉬고 있는 관사를 연운해서 다시 제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이 약하다고 본다면 연에서 만나는 관성은 제하지 않는 것이 말아야 좋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는 한번 또 읽다 보면 뒷부분 한번 볼게요. 읽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대로 직역을 할게요. 사주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마땅한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쉬는 것에서 말하기를 연에서 만나거든 제어하지 말아라. 이유리 취위 권귀. 자, 하나의 자리를 취하여 권세와 귀함이 된다면, 하나의 자리를 취함으로써 권세와 귀함이 된다고 하면, 귀함이 있다고 하면, 하필 시상 존칭. 하필이면 어찌 반드시 시상의 이름을 칭함을 존칭을 할 수 있겠는가? 높게 불러줘야 되만 하겠는가? 자, 지금 가면 하나를 취하여 권세와 귀함이 있다면, 하필 시상에 있는 것을 높게 불러주어야만 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살 위길, 살을 제어하여 길로 만들고 길하게 하고 그런 것, 살을 제압하여 길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조제지공, 조제라는 것은 우리가 약을 만드는 거죠. 전빙 조제지공.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을 따듬고 길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이제 가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제, 다듬고 막 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찻쌀위관. 해석을 볼까요? 해석을. 일단은 뭐 별 의미는 없고, 찻쌀위건, 살을 빌려서 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묘함이 있다. 어디에? 중화지리에, 중화의 이치에 있다. 그 묘한 것이 중화의 이치에 있는 것이다. 살을 빌려서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화지리의 묘함이 거기에 중화지리에 있는 것이다. 반, 견살 능쇠주 구필 경가. 자, 하나씩 해서 해볼게요. 다만 견살, 다만 본다면 뭘 봐요? 살이 능멸할 능자죠. 살이 능멸해요. 쇠약한 일주. 자,
일주가 굉장히 신약한데 칠살이 그거를 와서 일주를 능멸해요. 그러니까 일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살이 나한테 좋게 작용 안 하는데 내가 약한데 살이 와서 나를 능멸해 버려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일주가 살에 의해서 극제가 심해서 능멸당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연구를 해라. 필, 기울경, 집가. 집안이 반드시 집안이 기울어지는 것을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집안이 기울어짐이 있을 것이요. 그런 말 같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불이 말하지 말아라. 국득 살신. 국에서 살신을 얻으면 수허현 활. 허현. 드디어 허락한다. 나타남을 허락한다. 이 활. 뚫린 골활. 뚫린 골짜기. 소통하다, 깨닫다, 넓다, 비다, 크다.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그래서 국에서 살신을 얻으면 드디어 현달,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뭐라 그랬죠? 현달을 허락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자, 국에서 살신을 얻어서 드디어 현달,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날리는 걸로 이야기할게요. 이름을 날리는 그런 현달이 허용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살이 있어서 현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 그래서 이름을 얻어서 귀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즉 원국에서 살신을 얻었으니 드디어 현달을 허락받았다고, 즉 직역한 거고, 의역을 하면 이름을 얻어서 귀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서운, 책에서 말하기를 격격추상, 경마다 미루어서 상세히 보아야 한다. 이 살위중, 살로서 중하게 하고 시구지의절. 자, 이런 경우는 마땅히 이를 연구해서 뭐 해야 된다? 끊어내는 것이 좋고. 예, 마저 할게요. 용지의정. 쓰임은 그것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 구지의절, 이 부분 좀 애매했어요. 시지. 왜냐면 앞에 이살 위중, 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마땅히 절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것의 쓰임은 마땅히 정밀하게 하고. 살이 중할 때는 그것을 연구할 때는 간절하게 하고, 쓰임은 정밀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살유가혼 불가혼지리. 살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혼잡히 가능도 하고 불가하는 것도 이치다. 즉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살이 있을 때 가할 수도 있고 혼잡함이 가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있을 때 그 살을 중요하게 봐라. 그래서 이 살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살이 중함이 되니 그것을 연구할 때는 간절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은 아주 정밀하게 살펴서 보면은 살이 혼잡함이 가한 것도 있고 혼잡함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그런 이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가령 천간이 갑병무임경이면 전부 양이죠. 갑병무경임 전부 양간이죠. 살이 됐어요. 갑병무경임이 전부 살이 되는데, 지지는 묘, 충미, 유자 전부 음이죠. 그런 경우는 즉 내 살지 왕지라. 그런 경우는 살의 왕지이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혼자라 섞여 있어서는 비섞여 있지 않는 것이다. 자, 천간의 갑병무경임. 요것이 살이 됐을 때 살이라면 살이 된다고 하면 지지에 묘, 충미, 유자. 요거는 여기 지지가 이거라면 살이 곧 왕지에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섞여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직역하면 그래요. 만약에 천간으로 갑병무경임이니 살이라면 지지에 묘, 충미, 유자이면 살의 왕지라고 혼잡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요 해석을 이제 보시면 똑같은 해석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박지현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가령 천간에 갑이 있고 지지에 묘가 있거나 천간에 병이 있고 지지에 오가 있거나 천간에 무가 있고 지지에 충미가 있거나 천간에 경이 있고 지지에 유가 있거나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천간에 임이 있고 지지에 자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살의 왕지라고 해야 될 것이니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이게 갑병무경임 요게 살이에요. 그런데 지지에 갑에 해당되는 묘가 있고 병화에 해당되는 오가 있고 무토에 해당되는 축과 미가 있죠. 축미가 있고 경에 해당되는 유금이 있고 자가 해당되는 자수가 이게 지지에 있으면 어차피 이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같은 여기서 힘을 받고 있죠. 이건 왕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살이 힘이 너무 센 거죠. 살이 힘이 세면 뭐다? 이거는 섞여 있지 않는 거죠. 아까 살이나 관살 중에 한쪽이 세면 몰려있으면 뭐다 그랬어요? 안 세다고 그랬어요. 혼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잡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천간, 을정, 기신계. 자, 이게 이제 음이죠. 음간인데, 요게 관이에요. 요게 관인데, 지지가 인사, 무술, 신해. 요거 뭐다? 내 관지, 왕지. 관의 왕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섞여 있지 않다. 자, 예를 든 거예요. 천간의 을정, 기신계가 요것이 관인데, 밑에 지지가 인이면, 자, 을목의 뿌리가 되고, 자, 사는 정화의 뿌리가 되고, 진술은 기토. 자, 기토가 음인데 이거 지금 양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은 그 다음에 개는 해. 자, 이런 건 뭐예요? 전부 양이고 앞에 거는 음이고 전부 뒤에 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관이죠. 앞에 요거는 양인데 이제 요거는 음이기 때문에 일단 살로 봤고요. 어쨌든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내 관지 왕지라 관의 왕이기 때문에 비혼야라 섞여 있지 않는 것이다. 요것도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이거 지지에 천간에 을이 있는데 지지에 인이 있거나 천간에 정이 있고 지지에 사가 있거나 이렇게 쭉쭉쭉쭉 되면은 역시 혼잡이라 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을 걸 보고 자, 간 갑을 지며 자, 여기 나오네 바로 간 갑을 지인 자, 갑을이 천간이고 지지가 인이 있어요. 간이 병정인데 지지에 사가 있고요. 갑이 묵인데 지지에 진술이 있고 갑이 경신인데 지지에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 임계가 있는데 지지가 해가 있고 이런 경우는 관살이 혼살됐다. 혼잡되어 있다. 관과 살이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의호거관 이럴 경우에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관을 제거함이 마땅하다. 왜 관을 제거함이 마땅할까? 자, 간, 갑을이 있고 밑에가 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자, 지지가 좋지. 인이죠, 인. 인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위에 을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을목이 와야 되면 갑을 뭐예요? 없애야 되죠. 갑을 근데 왜 관을 제거할까요? 살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아리까네요. 만약에 또 다시 갑을이 천간이 갑을이고 지지가 묘고 천간이 병정인데 지지가 오예요. 그 다음에 묵인데 천간이 묵인데 지지가 충미. 그 다음에 천간이 경신인데 지지가 유금. 그 다음에 천간이 임계인데 지지가 자수예요. 그러면 살과 관이 혼잡되어 있어요. 살이 혼잡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마땅히
살을 제거해야 된다. 자, 연과 월이 양 간에 투일살, 살이 하나 투출되어 있어요. 연간과 월에, 연간과 월간에 둘 중에 하나가 살이 하나 투출되고, 연월, 지 중에 재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재생살, 재생관이니까 어쨌든 살 생해주겠죠. 재성이. 그런 경우에 재성이 생해주니 시우 관성무군. 시에서 관성이 봤는데 뿌리가 없다고 하니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거죠.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자, 연월에 살이 있는데 그 연월 밑에 재성이니까 재생관이니까 생을 받고 있는 살은 세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만나는 관성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하죠. 그러면 칠살은 기운이 강하고 관성은 기운이 약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차, 관, 종, 살세, 당연하죠. 이런 거는 관이 약하니까 관은 따라가요. 어디? 살의 권세에 따라간다. 이 경우에는 관종, 살세, 관이 살의 세력에 쫓아가고, 그럴 경우는 비혼자라. 당연히 혼자표 아니죠. 연월의 양간에 투일관, 관이 하나 투출되어 있고, 연월지에 각각의 재성이 있어요. 역시 그러면 재생관으로 관이 힘을 받고 있죠. 근데 시우에서 살성이 있는데 묵은, 살이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약하기 때문에 살은 뭘 쫓아가 돼요? 관을 쫓아가 되죠. 그래서 차, 쌀, 정관세 이런 경우는 칠살이 관의 세력을 쫓아가야 되니 비혼야라 섞여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세제 우관, 만약에 세가 관에 있게 되면 관득록, 관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관지살, 관에 의지하는 살은 연간에서 돕는다면 위혼야라.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 관이 중심이에요. 관이 세력이 있고 관이 등록을 얻었으니까 관이 힘이 세죠. 그러면 일단 뭐에다? 칠살은 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의관지살, 관에 의지하고 있던 살이 관에 의지하는 살이니까요. 그 관에 의지하던 살이 연간에서 이걸 도와줘요. 살을 도와주게 되면 뭐예요? 살이 힘이 세지니까 뭐예요? 그럼 다투려고 하겠죠. 관과 살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겠죠. 그럴 땐 뭐다? 위혼야라 섞여있게 되는 것이다. 또 반대 논리입니다. 세제 우살, 새가 살에 있어요. 그런데 살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의살지관, 힘이 센 살에 쫓아갔던 관이 연간에서 관성을 도와주면 당연히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위혼야라, 혼잡이 되는 것이다. 폐제, 겁살이라고 써요. 겁제가 합살, 겁제가 살과 합을 했어요. 비견, 적살, 그러면 비견이 이 살을 대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자, 겁제가 살과 합을 하거나 비견이 살을 대적할 수 있을 때는 관가 혼야라, 관이 혼잡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고, 비견합과, 비견이 관하고 합을 했어요. 겁제당관, 겁제가 무리당자죠. 관을 무리지어서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가로막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이거와 똑같은 거 보면 돼요. 같은 지금 논리구조니까 이 구조 지금 논리구조잖아요. 이 구조 다 똑같은 지금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는 겁제가 살을 합해서, 그리고 비견이 살을 대적할 수 있고, 이번에는 비견이 관하고 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견이 살을 적대할 수 있는 것처럼,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겁제가 무리를 지어서 관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가로막다. 어찌됐든 이 적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무리당자나 뭐 대적할 적자나. 그래서 살과 혼야라, 살이 혼잡됨이 가하다. 일관이 인수중봉. 자, 관이 관생인이죠. 관이 인성을 생해주죠. 일관이 인수를 거듭해서 만나면 관성은 설기를 당하죠. 관생인으로 기운이 빠지죠. 왜? 인수를 생해주니까. 그래서 살조지, 살을 도와주게 되면, 살이 이를 도와주게 되면 비혼야라. 왜? 이제 관하고 살하고 다투다가 있는 게, 여기는 다투는 게 아니라 관이 너무 설기를 당하고 있어요. 인성에 의해서. 그럴 때 살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맨날 싸우던 부부도 어쩔 때는 남하고 싸울 때는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다정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살, 살이 하나 있는데 식상이 병 같이 보여요. 식상과 상관이 같이 보여요. 그러면 식극살, 식극관이죠. 그래서 그 살이 약해요. 그런데 제살, 태과, 살이 너무 이 식상에 의해서 살이 너무 심하게 극제를 받고 있어요. 태과니까. 그런데 관조지, 관이 이를 도와주면 비오냐라. 당연히 이럴 때는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도움을 주는 쪽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섞여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약 관살 병투 무군. 만약에 관살이 함께 투관이 됐어요. 관과 살이 함께 나타나 있는데 이때 둘 다 뿌리가 없어요. 묵은 뿌리가 없으면 사주 겁인 중봉. 이때 사주에서 겁재와 인성을 거듭해서 보게 되면 부단휘작 혼잡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상의 재성 조살 관여라. 오히려 마땅히 재성이 살과 관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지 결론적으로 일주 왕상 가혼여라. 일주가 왕상하면 혼잡함이 가능하다. 일주 휴수, 만약 일주가 휴수면 힘이 없겠죠. 일주가 왕상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죠. 일주가 휴수면 불가혼야라. 석계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 이제금 있죠. 이제금, 장, 앞으로, 장차 이런 뜻도 있고 어쩔 때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건데 일단 이제 앞으로 살분 6등, 살을 6등분으로 나누어서 차여, 나여자죠. 이제 이것을 내가 시험자, 이것을 내가 시험을 해봤다. 그래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상세, 나누고 예를 들어서, 즉 명조를 갖고 예를 들겠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후에 설명을 하겠다.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니 참고 이 갖추어진 것으로서 이 준비된 것으로서 뭐해라? 참고해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를 뒤에서 나누어서 열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뒤에다가 하고 있으니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서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자, 관살 혼잡이 되는 경우는 모두 강한 경우, 불화한 경우. 지금 그렇죠? 한쪽이 약하면 괜찮아요. 관살 혼잡이 안 되는 경우는 한쪽이 약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한쪽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둘 다 힘이 대등한 관계되면은 안 좋은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힘이 세지면 혼잡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과 칠사 중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 즉 희신이 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정관이 안 좋은데 칠살이 도와주거나 칠살이 안 좋은데 정관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부 혼잡이 안 된다. 지금 이 책에서 계속 이런 식의 논조로 나오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사주 볼 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일주가 왕하면 혼잡이 좋고 일주가 약하면 혼잡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혼잡이 좋고 아니라 일주가 왕하면 혼잡도 괜찮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좋고가 아니라 괜찮고, 일주가 약하면 혼잡이 오면 힘들다 또는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